벌리는 4백을 기반으로 시작은 하지만 쏜느 선수가 빠르게 내려가 주면서 수비 5백으로서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더 챙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공간이 되게 많이 비게 되는데 이 공간을 메브리가 되게 많이 띄워주면서 커버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비할 때도 이렇게 5-4-1 대응으로 하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르 이렇게 있고 존슨 있고 스펜스 있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3백이나 아니면은 2백이 그레이 한 명 두고 베리바까지 이렇게 올리면서 상대 한 명의 센터포워드를 상대로 센터백 2명을 둬서 후방수 쪽 위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풀백들은 좀 더 올리면서 좀 더 공격적인 대응을 갖추고요. 그래서 이제 박스 안에 이제 공이 측면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측면 쪽으로 공이 가게 되면 박스 안에 많은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공중 경합을 통해서 골을 노리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리의 5-4인 수비 방식이 토트넘으로 하여금 크로스 공격밖에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5백이 뚫기가 쉽지가 않고요. 토트넘의 경우는 중앙 지역에서 빠르게 측면으로 볼을 전개한 이후에 아직 상대가 수비 라인에 복귀하기 전 공간이 있을 때 쿠두스가 측면뿐만 아니라 중앙 쪽으로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공격하는 방식이 되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전반 마지막에도 한번 쿠두스의 그런 장면이 나왔듯이 좀 더 볼의 템포를 높여서 공격을 진행하는 게 토트넘한테는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쿠두스가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크로스를 통해서 히샬리송의 마무리를 도왔던 거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한번 왔을 때 그것을 살리는 게 실력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쿠두스랑 히샬리송은 오늘 밥값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히샬리송은 시즌 첫 골을 기록하면서 되게 좋은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에서 많이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앞으로 또 솔랑케와의 경쟁 과정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히샬리송의 장단점이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토트넘의 공격 방식이 진행이 됐고 존슨 같은 경우는 역시나 예상했듯이 측면에서의 크로스라든지 아니면 중앙 쪽으로 돌파하는 거라든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 자체를 만지기가 많이 힘들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팀원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존슨한테 이게 1대1 기회를 만들어준다 해서 존슨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나 했을 때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존슨은 오늘 그냥 열심히 뛰러 왔죠. 존슨이 극복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존슨이 있음으로 해서 중앙 지역에서 있을 때 수비수가 정면을 보고 있을 때 존슨이 뛰어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이런 그림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대 수비수들한테는 많이 좀 귀찮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후반에 갔을 때 특히나 이제 1대0인 상황에서 이제 상대가 이제 동점골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라인을 많이 올리고 좀 더 공격적인 5백보다는 또 올려서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갖출 때 특히 더 존슨의 추가골? 뒷공간 침투로 인한 추가골 같은 기회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존슨 같은 선수의 유형을 보통 좀 후반전에 특히 1대0인 상황에서 후반전에 투입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프랑크 감독은 초반부터 존슨과 쿠두스 스타일이 다른 두 선수를 양쪽 윙에 배치함으로써 상대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쏜누가 일찍이 내려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존슨 때문일 수도 있어요. 존슨한테 뒷공간을 털리기 싫어서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리 입장에서는 전반전은 무조건 0대 0으로 들고 갔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일이 터지면서 에스테브 선수한테 조금 실망인 게, 아니 에스테브 선수가 여기서 그때 공이 왔을 때 잘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료를 이용해서, 그때 아마 하트만이었을 겁니다. 동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패스를 했던 게 상대한테 그대로 넘어가고 쿠두스한테 공이 이어지면서 한 번의 기회를 쿠두스가 좋은 크로스로 시알리송한테 주고 골을 넣으면서, 이 작은 실수라고 보기 어렵죠. 프로 세계에서, 그것도 최고의 리그에서 이런 실수나 이런 것들은 너무 큰 혹독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저는 자이언트 킬링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응원하는 입장에서 벌리가 조금 더 재미난 모습을 보여주면 어땠을까 했는데, 사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너무 이런 아쉬운 실수로 골을 먹혔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에스테브 선수 경기를 봤는데 상당히 나름의 안정적인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엄청 크게 될 선수다, 그렇게까지 말씀은 못 드려도 분명히 재능이 있는 선수다. 에스테브 이 선수가 또 제가 알기로는 좀 어려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토트넘의 빌드업 과정을 좀 더 보면, 이름이 뭐였죠? 매브리가 상대 그레이 혼자서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토트넘의 수비 대형에 벌리가 어떻게 마크를 하냐. 매브리가 처음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포스터가 가운데 있어서 CB 중 한 명을 쫓아다니고요. 공이 있다고 치면 뭐 이렇게 가든지 뭐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하고요. 먼저 상대의 3m를 이렇게 잡아둡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앙을 통해서 토트넘이 빌드업 하는 것을 매우 저지하고 있어요. 중앙을 통해서는 못 보낸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을 통해서 토트넘이 빌드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이 가면, 뭐 포스터가 로메로한테 압박을 해서 공이 반더벤한테 가면 매브리가 커버 섀도우를 이용해서 그레이로 향한 패스기를 막으면서 반더벤한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이 스펜스한테 가면 이제 손느가 빠르게 뛰어나와서 스펜스한테 붙는, 그리고 이쪽에서 뒤에서 한 칸씩 땡기면서 이런 식의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럴 때 그레이가 좀 혼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뭐 컬런이 내려오든지 뭐 로랑이 내려와서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레이가 비든지 아니면 컬런이 붙었으면 베리바를 비든지, 이렇게 상대 지금 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상대로 토트넘은 3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런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토트넘이 풀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벌리가 강도 높게 매부리가 붙고 손느가 붙어서 아예 돌아서지도 못하게 하고, 뭐 그레이가 받으려 해도 또 뒤에서 연결해서 받아주고, 뭐 또 이 수비 라인 선수가 또 여기까지 잡아주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다 막혀있죠. 또 공을 잡은 선수가 반대 전환을 할 수 있는 막 기회나 시간이나 공간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압박을 되게 벌리가 잘하고 있어요. 전반에는 체력이 남아돌 때는 다 잘하죠. 한 30분 정도만 돼도 조금씩 지쳐서 이렇게 압박을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후반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번리의 조직력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토트넘을 상대로 압박하는 시스템이 정말 볼만합니다. 매브리 선수가 열심히 뛰어줘야 돼요. 그레이도 막으면서 상대 센터백한테 접근하는 것도 잘 해줘야 됩니다. 또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까요? 뭐 웬만한 크게 이 경기의 양상이, 경기의 내용이 뭐 조금 어떻게 보면 벌리의 5백으로 인해서 사실 0대 0을 유도한, 전반전 0대 0을 유도한 그런 경기 전술적 선택이기 때문에 단조로웠죠. 토트넘 입장에서도 5-4-1 대형을 상대로 크로스 공격을 위주로 풀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분명히 벌리에도 틈이 있다. 특히 중앙 라인 선수들이 수비 라인에 좀 늦게 복귀하는 그 시점에 그 작은 공간을 뭐
베리발이나 뭐 사르가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겠지만 그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확실히 이 상대 수비 라인과 중앙 라인 공간 사이, 수비 라인과 중앙 라인 사이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아직은 경험치가 더 필요한 선수들입니다. 그레이 같은 경우에도 나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지만 그레이도 아직은 경험치가 필요하다. 솔직히 뭐 베리발과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리에서 뛰고 있어도 솔직히 뭐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다,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나이가 어리고 그만큼 잠재력이 있어서 데리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 나와서 지금 1대0으로 결과로 보여주고 있죠. 결과로 보여주고 있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경기 3대0으로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늘 두 골을 넣은 주인공 히샬리송이고요. 존슨이 또 골을 잘 넣으면서 오늘 쿠두스가 2도움 올리고 히샬이 2골 넣었죠. 벌리를 상대로 토트넘 25-26 시즌 첫 경기를 승리로 가져갑니다. 후반전에도 크게 다를 건 없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5백으로 여전히 5-4-1 대응으로 이렇게 했고 히샬리송, 존슨, 스펜스를 올리고 포로도 많이 올라가면서 사르랑 베리발이 왼쪽이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면서 박스 쪽에 사람을 많이 넣고 쿠두스의 크로스 공격이 되게 좋았는데 이 후반전에서 또 두 번째 히샬리송의 골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제가 볼 때 이 중앙 라인 선수들이 좀 더 내려와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줬어야 됐어요. 전반 초반엔 좀 그런 게 됐었는데 전반전엔 좀 그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후반전에는 확실히 좀 그런 모습들이 떨어지면서 수비 가담이 이전만 하지 못하면서 박스 안의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 선수를 뒤로 더 라인을 낮추게끔 유도를 하고 히샬리송이 뒤에서 손노 선수와 워커 선수 사이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다가 오프더볼 움직임을 기가 막히게 가져가면서 쿠두스의 크로스를 받아서 골을 넣은 아주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로랑 선수라든지 컬런 선수가 좀 더 이런 부분을 지키고 있었으면 사실 히샬한테 이렇게까지 찬스가 많이 이렇게 편하게 발리슛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요. 아마 제가 10중 분석 때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히샬리송이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렇게 두 번째 골이 들어갔고 세 번째 골이 재밌는데 약간 세 번째 골은 어떤 느낌으로 들어갔냐면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전에 그레이고 이렇게 빌드업을 할 때 보통 이제 공이 이렇게 있으면 몰아서서 붙이고 메브리가 여기를 잡고 이렇게 공이 가면 이렇게 가고 쿠두스한테 하트 많이 붙고 사라한테 컬러니 붙고 이런 식으로 압박이 계속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래 공을 이렇게 받았을 적에 앞을 정면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압박의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앤서니가 슉 이렇게 나오면은 압박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정면을 보고 이렇게 히샬을 향한 롱패스가 나오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압박 강도가 늦어지면서 히샬리송을 향한 롱패스가 가능했습니다. 발음이 어색하네요. 그리고 이 포로가 히샬리송한테 롱패스를 주면서 이게 포로일 수도 있고 중앙 미드필더들을 거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10중 분석에서 한번 다룰 거고요. 대략적인 핵심을 보면 이렇게 정면으로 돌아볼 수 있었고 히샬리송한테 공이 전달이 되면서 압박하러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뒤에서 1대1 상황이 거의 돼버렸고 1대1 아니죠. 3대2 상황인데 히샬리송이 공을 지켜주고 이걸 존슨한테 연결시켜주면서 존슨이 들어가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벌리의 압박 방식이 초반에 완전한 맨마킹보다는 이런 식의 완전한 맨마킹보다는 후방의 수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후방에 한 명을 프리하게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반더벤이 됐던 로메로가 됐던 센터 포워드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한 명은
비게 돼요. 대신 후방에 한 명의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건데, 이렇게 후방의 수적 우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공격수가 공중볼을 지켜내고 결국 이게 존슨한테 패스가 들어가면서 세 번째 골이 나온 건데요. 사실 이런 장면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벌리의 선수 차이가 좀 심했다. 축구라는 게 사실 선수빨입니다. 선수가 어떤 선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전술을 써도 장점이 극대화되고 단점이 최소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서는 만약에 에크달이나 에스테브가 히샬리송을 제대로 막아줬다면 후방에서 후방 수적 우위까지도 만들어줬는데 이걸 상대 센터포워드를 제대로 요리하지 못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히샬리송의 날이었다. 에크달과 에스테브로는 브라질의 센터포워드 히샬리송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쿠두스의 크로스 질 굉장히 훌륭했고요. 저는 쿠두스가 이 정도로 또 크로스의 질이 좋을 줄은 또 몰랐습니다. 물론 벌리의 수비가 아쉽기도 했거든요.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회가 왔을 때 그런 크로스를 보내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쿠두스가 공격 포인트 2개를 가져가면서 토트넘이 중요한 시즌 첫 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마 심층 분석에서는 좀 더 벌리의 수비 방식과 토트넘의 빌드업 방식, 어떤 식으로 빌드업 하려고 했는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아마 살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 장면들을 한 번 더 보고 혹시나 제가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확인해서 심층 분석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 경기 같이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첫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타이머도 준비를 하고 했는데 타이머도 잘 작동을 했는데 인터넷이 한번 살짝 끊겼다 보니까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돼서 제가 이건 다른 시스템으로 준비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봐주셔서 정말 재밌었고요. 이게 말을 하면서 하는 게 되게 힘드네요. 굉장히 피곤한 작업이네요. 하지만 정말 재밌었고요. 다음 경기가 맨시티와의 경기인데 그 경기도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경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